안녕하세요, 찬유판입니다. 오늘의 살까 말까, 이건 살 수 있을까? 제 뒤에 있는 차량은 아는 형이 이제 차를 판다고 해서 급하게 가져왔는데요. 아는 형이 이제 GLS 마이바흐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하고 보니까 그 차도 해야겠네. 자, 어쨌든 럭셔리의 끝판왕 포르쉐 파나메라 구형과 비교해서 바뀐 점과 제가 느낀 부분을 시원하고 솔직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외장부터 볼까요? 포르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 컬러부터 페인트 투 샘플까지 총 170가지의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차량은 카레라 화이트 메탈릭이라는 색상입니다. 옵션가는 18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크레용 색깔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크레용은 570만 원까지 하는데, 사실 어쨌든 요 색상 사실 외장 관리가 가장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포르쉐는 다 옵션가가 붙는데 그만큼 포르쉐 외장 컬러에 대한 관리 스트레스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동글동글했던 헤드라이트가 신형으로 오면서 네모나게 변했어요. 원래 포르쉐 하면 개구리 같고 동글동글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네모난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옵션가가 무려 340만 원짜리예요. 구형이랑 비교한다면 구형은 조금 커버가 제한적이었다고 하면 신형은 범위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야간 주행 때 특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뭐 라이트는 뭐 항상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휠 되게 멋있지 않아요? 피디님 이거 휠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도 포르쉐니까 한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은 이 21인치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이 들어가면서 320만 원이나 추가된 옵션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블랙으로 다 도장이 되어 있잖아요. 제트 블랙 디자인이 들어가서 120만 원이 또 추가된 거라 휠이 490만 원짜리예요. 휠은 되게 멋있긴 한데 사실 관리하면서 살짝이라도 긁히면은 진짜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뒷면을 한번 설명해 볼 건데, 피디님 혹시 뒤에 뭐 변한지 보이세요? 이게 라이트부터 보시면 일자로 지금 쭉 이어져서 되게 미래적이고 세련되게 나왔잖아요. 근데 구형은 그랜저 IG의 후미 라이트처럼 조금 양쪽은 동그랗게 나왔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조금 그런가? 어쨌든 신형으로 바뀌면서 더 세련되게 나왔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 하단부는 구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포츠카스럽고 되게 스포티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밋밋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일파이프 보시면은 이게 원래 은색이거든요. 근데 다크 브론즈 테일파이프가 들어가면서 옵션이 막 120만 원이나 추가된, 이거는 좀 쓸모 없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죽인다. 피디님 이거 시트 색상 혹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뭐 베이지? 화이트 뭐 기본 컬러 아닐까요? 근데 그래도 포르쉐는 레드 아닌가? 와,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건 진짜 미쳤다. 다크나이트 블루의 초크 베이지 투톤 옵션인데 요게 옵션가만 630만 원짜리 옵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포르쉐 로고 안 넣어준 거는 조금 서운하긴 해요. 포르쉐를 사면 이 600만 원짜리 시트 이거 추가하실 건가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차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이 시트로 똑같이 넣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만 보고 계시지만 이 시트가 진짜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 사실 들어오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엔진 버튼이랑 기어봉인 것 같아요. 엔진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는 원래 구형에서는 포르쉐 키가 박힌 디자인으로 돌려서 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타이칸처럼 바뀌면서 이 엔진 스타트 버튼도 그냥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어봉 같은 경우도 원래 가운데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핸들 뒤쪽으로 가면서 변속이 오히려 저는 더 편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은 이 디스플레이, 이게 디지털로 다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디지털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대신 이 아날로그 감성을 챙길 수 있는 요 시계가 있잖아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옵션가가 무려 230만 원짜리인데 시계가 왜 이렇게 비싸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는 시계가 아니라 운행 옵션을 조금 강화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무엇이 추가됐는지는 제가 주행하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패신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이게 옵션가가 220만 원짜리. 사실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쓸모없는 옵션이에요. 화려한 장식 같은 느낌? 옆에서 보면은 사생활 보호 필름처럼 돼 있어서 여기선 아예 화면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은 혼자 타시는 분들에겐 비추,
자, 이제 주행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시동 한번 걸어봅시다. 이제 포르쉐 신형부터는 최신 8단 PDK 변속기가 기본으로 장착됐다고 하는데, 이게 구형 대비했을 때 반응 속도랑 변속이 더 빠르고 민첩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일상 주행에서는 느끼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거 못 느끼겠어요. 저도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지금 주행 중에 이 옵션이 너무 좋은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써보신 분들은 무조건 알겠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근데 이 옵션가는 200만원짜리예요 포르쉐는 이제 T맵이 연동된다고 하는데 막한 EV부터 아마 적용될 거라고 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냅이랑 연동이 되어야 되는 건데 기본 냅이랑 지금 연동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 그게 조금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빠지는 옵션이나 아쉬운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옵션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이 차에 오토홀드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오토홀드를 진짜 사랑하는 유저거든요. 오토홀드가 이제 멈췄을 때 브레이크 밟고 뗐을 때도 멈춰있는 그런 옵션인데, 와, 오토홀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크로노 시계, 아주 비싼 시계. 이 옵션 제가 주행에 극대화해주는 옵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면 포르쉐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리고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발동되는 리스폰스 모드. 제가 한번 느껴볼 건데, 형한테 혼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것도 언제 타보겠어요, 그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지금 리스폰스도 안 켰는데, 야 100km까지 그냥 쑥 올라가는데요 이거? 와, 반응 속도가 진짜 엄청 예민하게 바뀐다고 하는데, 와 미쳤다 이거. 그냥 밟는 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앞에 차만 없었으면. 다음은 한번 리스폰스 모드 한번 해볼 건데, 이 드라이브 모드 가운데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20초 동안 성능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스포츠 플러스 60km인데도 그냥 확 나가니까 몸이 완전 뒤로 쏠리네 이게. 20초 스타트. 오! 와, 이건 진짜다. 야, 이거 변속될 때마다 몸이 뒤로 이렇게 쳐져요. 20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차가 왜 드림카가 된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건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긴 하니까, 파나메라를 드림카로 선택한 이유는, 파나메라는 뭔가 실용성도 챙기면서 스포츠한 맛도 즐길 수 있는 거? 파나메라, 저의 꿈의 차. 확실히 고급스럽고 멋있는데 돈은 진짜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간 옵션값만 해도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파나메라, 포르쉐의 파나메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솔직한 리뷰로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정말 오래된 차나 특이한 차 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리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